네, 이제 오늘은 포르쉐를 주문을 한번 해볼 거예요. 물론 진짜 산다는 건 아니고 상상 구매? 슬픈 단어네요. 뭐, 상상구매. 진짜 산다는 건 아니고요. 원하는 차량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옵션이 등급별로 정해져 있는 우리나라 차들과는 달리 포르쉐는 개별적으로 주문을 많이 해야 된대요. 요즘에 제네시스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모든 옵션을 하나하나 선택해야 되는 게 포르쉐의 이제 특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차량을 주문하고 그리고 또 제작하고 그래서 와야 되고 인도하는 데까지 오래 걸린대요. 엄청 오래 걸려요. 주문해봤어야 알지. 특히 저 같은 한국인, 사실 대표적인 게 전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식당 가서도 항상 메뉴 시킬 때 그냥 세트 메뉴. 그리고 베스트 붙어 있는 거. 이렇게 저같이 이런 걸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옵션을 이제 모아놓은 그런 거를 이제 소위 코리아 패키지. 코리아 패키지. 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걸 이제 스탁 차량이나 그러는데요. 만약에 이런 스탁 차량이 있다라고 하면 오래 기다릴 필요는 없고 그냥 이제 바로 인도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포르쉐 얼굴이자 저의 드림카이기도 한 고일 까레를 한번 주문해 볼게요. 기본 깡통이 1억 4천부터 시작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하나씩 넣어 볼게요. 그냥 엔진이랑 바퀴만 달려있는 거야. 어쨌든 뭐 휠 디자인, 사이즈, 차량 색상, 뭐 시트 종류 이런 거는 뭐 다들 수긍하죠. 자, 연료 뚜껑이에요. 기름 넣는 거. 거기 열어보면은 포르쉐 로고가 각인된 알루미늄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단돈 20만 원. 20만 원. 또 있어요. 안전벨트를 빨간색으로 변경할 수도 있어요. 그건 얼마야? 단돈 60만 원. 근데 1억 4천짜리 사면서 80만 원은 나 같아도 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그냥 2억이 훌쩍 넘어.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 어쨌든 그래서 2억이 훌쩍 넘은 제 차량을 만들어 봤고요. 이게 이제 소비자 입장이고, 포르쉐라는 회사 입장에서도 이런 개별 주문이 재무제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포르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차량 하나하나가 이제 재고 자산이잖아요. 재고 자산을 보유한 이런 기업들은 재고 수불부라는 아주 중요한 서류를 만들어야 하죠. 제조업이나 도매업을 하는 이제 스타트업 분들이 아직까지 회사 내부적으로 뭔가 뭐 우리는 재고 관리 이슈 없는데 재고 수불부 그게 뭐지? 이제 이러면은 조금 더 장사가 잘 되고 재고가 많아지면 이 문제는 반드시 드러나요. 분명히 이슈가 되죠. 네. 재고 수불부 간단히 뭔가요? 간단히 얘기하기 어려운데 쉬운 개념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재고자산은 보통 수량과 금액의 곱하기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얘기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데, A라는 재고자산이 예를 들어 우리가 원래 100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100개를 갖고 있다가 올해 뭐 500개를 생산했어요. 다음에 뭐 300개를 팔았어요. 그럼 몇 개가 남아있는 거죠?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100개에서 500개가 카메라만 더해졌다가 마이너스 300개가 돼서 결국 300개가 남아있을 거예요. 이게 1년 동안 포르쉐가 가지고 있는 재고자산의 숫자의 흐름을 나타낸 거죠. 그게 이제 재고수불부의 수량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여기에 원래 100개가 있었는데 얼마짜리가 100개였냐, 500개를 생산했는데 얼마가 들었냐, 300개를 팔았는데 얼마짜리를 팔았느냐, 이렇게 가격까지 결부된 요소가 재고수불부라고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수량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맞아요. 수불부가 수량이랑 금액까지 같이 나와야 돼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주문해봤잖아요. 포르쉐는 이거를 한 대로 개별 관리를 할 거예요. 저렇게 이제 주문 생산이 되는데 당연히 생산 원가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고일을 하더라도 같을 수가 없지. 당연히 이제 제가 주문한 거는 요거부터로 관리가 되겠죠. 벨트 색깔마다 다 다르겠네요. 다 다르죠. 실제로 제가 이제 수입차 업체를 한번 얘들 감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재고자산 수불부를 봤어요. 차대번호 하지, 차대번호. 차별로 그냥 넘버링 그치. 해놓는 거. 그러니까 한 대씩 다 개별 관리돼. 그래서 실제로 포르쉐 코리아 감사 보고서를 보면은 차량은 개별법으로 관리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머지 4개 딜러사도 모두 차량은 개별법으로 관리한다 나와 있고, 그런데 차량이 아니라 부품 같은 경우에는 이동평균법으로 관리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뭔가? 지금 포르쉐 차량은 저희가 이제 한 대씩 개별 관리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건 이제 수량이 아니고 원가 측면이에요. 금액적인 측면. 당연히 포르쉐는 한 대별로 금액이 다 쫓아갈 거예요. 이런 개별법은 이제 고가이지만 수량은 적은 재고자산에 적용되는 방법이에요. 딱 포르쉐가 이제 너무 좋죠. 맞는 거지. 맞는 거지. 반대로 이제 저가이면서 수량은 많은 재고자산도 있겠죠. 김 회사님 어떤 게 있을까요? 화장품 같은 게 대표적이죠. 화장품이 대표적이겠네요. 화장품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그 A라는 화장품이 있어요. 이 포르쉐와 다른 점은 이게 A라는 거는 똑같아. 그지? A라는 제품은 똑같죠. 똑같죠. 엄청나게 많은 거 아니에요. 수십만 개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래서 A의 수량 변동은 이제 쉽게 이해가 돼요. 기초에 몇 개가 있고, 몇 개 생산했고, 몇 개 판매했고, 뭐 기말에 몇 개 남았는지. 근데 이게 문제는 가격이죠, 가격. 수량은 어떻게 따라가겠는데, 이게 화장품도 생산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A라고 하더라도 어떤 A는 원가가 100원이고 어떤 A는 원가가 200원이고 이렇게 되면은 조금
조금 관리하기가 중요해지는 거죠, 이제. 그래서 개별적으로 이거를 관리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거 평균을 내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200개를 만드는데 300원이 들었어. 그러면은 한 개 만드는데 우리가 1.5원 든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냥 평균을 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르쉐 감사 보고서의 부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부품이라는 건 생각해 보면은 저가고 그 수량은 엄청나게 많을 거고 이게 어떤 거냐면 화장품이랑 그냥 성격은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 자동차처럼 개별적으로 관리한 건 불가능하니까 그냥 우리 퉁쳐서 평균법으로 관리하자. 뭐 대부분 재고 자산이 평균법으로 관리가 될 거예요. 저희가 말씀드린 포르쉐는 워낙 특이한 케이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수불부를 통한 재고 자산의 수량 및 단가는 이 재무제표 금액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또 이게 크게 보면은 또 이제 회사의 내부 통제, 재고 관리, 재고가 이제 잘 관리되고 있는지, 제품 뭐 개별 수익성 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까지는 이해를 위해서 굉장히 단순화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 실질적으로는 이거를 제대로 살펴보려면 회사 전체적으로 이제 엄청나게 지금까지도 어려웠어, 충분히. 근데.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긴 합니다. 중요한 거는요, 수량에 대한 수부를 맞춰야 된다는 많은 회사들이 알고 있는데 단가까지도 같이 맞춰야 된다.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흥미로운 기업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